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에릭 홉스봄과 페르낭 브로델의 책에 이어 또 다른 고전을 한 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막스 베버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막스 베버는 근대 사회학과 사회철학의 핵심 인물로 20세기 초 근대적 의미의 사회학이 탄생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베버는 비록 순수한 의미에서의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사회학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그의 학문 세계는 역사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기에 역사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독일 에어프루트에서 태어난 베버의 지적 여정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가정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법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와 독실한 칼뱅주의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베버는 어린 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교양 있는 부르주아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버가 나중에 교수로 취임할 때 행한 강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부르주아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며 스스로 그 사실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부르주아의 세계관과 이상에 의해 교육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의식이 보여주듯 베버는 성인이 된 후 하이델베르크, 괴팅엔, 베를린 등에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그리고 신학 등을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1889년 중세 이탈리아의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펜스를 했을 때 로마사에 관한 연구로 최고의 역사학자로 이름을 떨치던 몸젠이 아들아 여기 내 창을 받아라. 내 팔로는 이제 너무 무겁구나 라는 극찬을 남김으로써 베버는 최고의 유망한 학자로 독일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베버는 학문적 성실성과 천재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지만 베버의 개인적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베버는 특히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겪었는데 과로로 인한 피로감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1894년 30살의 젊은 나이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가 된 이후 33살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겼지만 다음 해에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건강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버는 개인적 고통마저 학문을 위해 바쳤습니다. 베버는 고통을 겪으며 인간의 동기, 합리성, 그리고 사회 구조 내 개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강 문제에서 회복한 후 베버는 학문 활동을 재개했으며 머지않아 1904년에 자신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학과 경제 이론의 기초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그토록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짧은 영상에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종교적 가치, 특히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주로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베버는 문화적, 종교적 요소가 경제 체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구하면서 특정한 윤리적 신념 체계가 자본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버의 책은 이전의 객관적 물질 조건으로 역사의 발전을 규정한 마르크스의 역사관과 대척점에 서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베버의 주요 논지는 특히 칼뱅주의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면, 절제, 그리고 체계적인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일련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베버에 따르면 부를 쌓으려는 동기가 개인적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인식된다는 점에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혹은 돈 그 자체를 위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베버에게는 일종의 천민 자본주의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윤리는 특히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에서 확인되며 이는 근면, 검소, 강한 책임감을 도덕적 미덕으로 여깁니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탐구하기 위해 특히 구원의 예정설을 강조하는 칼뱅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정설에 따르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며 개별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인지 미리 엿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했는데 바로 세속적 삶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버에 따르면 칼뱅주의 신자들은 세속적 성공, 특히 경제적 성공을 신의 축복의 징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칼뱅주의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성실하고 묵묵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 탄생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베버는 보았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베버의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은 금욕주의가 자본 축적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파, 특히 칼뱅주의와 감리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금하고 이익을 다시 사업이나 노동에 재투자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금욕적 윤리는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면서도 사치스러운 소비를 피하게 했고, 이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자본주의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했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었습니다. 베버는 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곧 삶과 노동의 합리화 과정과 연결지었습니다. 전통사회, 특히 가톨릭 사회가 관습, 종교, 공동체 규범에 의해 지배되었던 반면 자본주의 사회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강조하는 근면하고 체계적인 작업 습관은 노동과 자본의 합리적 조직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기능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었습니다. 합리화는 경제적 관행에서 사회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현대 서구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베버는 근대화의 핵심인 이 합리화 과정을 Entzauberung der Welt, 즉 세계의 탈주술화라는 멋있는 개념으로 포착했습니다. 베버는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이 비록 자본주의의 초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동기는 희미해졌고 세속화된 경제 시스템만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결국 독자적인 철의 감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감옥은 자본주의 체계가 결국 어느 정도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베버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종교적 동기가 약화된 이후에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해 확립된 구조와 관행은 자생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로 남아 지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투박하고 짧게 요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베버의 주장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베버의 이론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그 못지않게 논란과 반론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버를 비판하는 이들은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나 가톨릭 윤리가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 혹은 비서구 사회의 경제 관행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방법론과 역사적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당시로서는 독특한 방법론과 탁월한 분석력 및 논지 전개로 여전히 사회학의 주요 저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특히 사회학 이론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베버의 이 저작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외에도 권위, 관료제, 사회 행동에 대한 다양한 저작을 통해 사회학 이론이 발전하는 데 광범위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카리스마적, 법적 권위라는 세 가지 권위 유형에 대한 그의 개념화는 정치 권력 및 조직 구조 연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관료제와 생활의 합리화에 대한 그의 통찰은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및 조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버의 연구는 사회학 방법론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공감과 해석적 이해를 중시하는 질적 접근법인 Verstehen, 즉 이해를 옹호했습니다. 이 이해 개념은 베버 이전에 발전했던 독일 역사주의 학파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아주 거칠고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역사 속 인물의 행동이나 결정을 그 인물이 속했던 역사적 조건 속으로 들어가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동기를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접근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컨대 베버의 연구는 개인 신념과 사회적 가치, 구조적 힘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신념이 경제체계를 형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일종의 문화적, 종교적 현상으로 보는 그의 분석은 경제체계가 단순히 물질적, 객관적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윤리체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속 베버를 보면 일종의 학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 하지만 파격적이기보다는 철저한 논지 전개를 통해 베버는 역사, 경제, 종교, 사회학의 영역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대 학문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이라면 반드시 베버의 책을 한 번은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